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히블랄로스의 죽음과 죽어감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길 잃은 새들의 수용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수용의 단계에 처한 환자는 어떠한 상태를 보이는가?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곁에서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가? 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이제 키블랄로스는 W 부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W 부인은 정작 본인은 완전히 이제 마지막 길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였죠. 그래서 온갖 의료 행위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마지막 수술까지 잡게 되는데요. W의 부인은 고통이 아주 극심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저항을 하게 되죠. 수술이 중단되고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는 잘 떠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사례입니다. 자, 오늘은 타고르의 시 기탄잘리가 되겠죠. 그 중에서 93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타고르의 시 기탄잘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안녕히 내 형제들이여. 이제 여러분께 절을 하고 길을 떠나렵니다. 이제 내 문의 열쇠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 집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지 마지막 따뜻한 말 한마디 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웃으로 살았지만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 새날이 밝았고 나의 어둠을 밝히던 등불이 꺼졌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고 이제 나는 여행길에 오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타고르의 기탄잘리 93편의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수용의 단계에 대한 그런 시가 되겠죠. 모든 감정을 겪어낸 후에 자신의 상황을 평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최종 단계를 이렇게 풀어낸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 시가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용의 단계일 때 환자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환자는 대체로 아주 피곤해하고 상당히 허약해집니다. 자주 졸거나 짧은 간격을 두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감정의 공백기라고 얘기를 하죠.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투쟁이 끝납니다. 어떤 환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아주 제일 적합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TV가 꺼지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키빌러로스는 얘기를 하고 있군요. 환자와의 소통은 좀 더 비언어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말보다도 침묵이 더 필요한 때이죠. 침묵의 시간. 가장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이 침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어떤 시끄러운 말을 주고받기보다 이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힘주어 잡거나 쳐다보거나 베개에 머리를 다시 기대거나 하는 그런 비언어적인 그러한 소통이 더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이때 환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모든 에너지의 노력을 이제는 다 내려놓는 시기죠. 오히려 이때는 환자보다 보호자, 가족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그러한 지지가 더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키빌러-로스는 이 수용의 단계에서 이제 WV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WV는 58세이고 기혼이죠. 복부의 통증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종양이 있었죠. 엄청난 그러한 통증,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아주 용감하고 품격 있게 이러한 병마와 싸움을 했습니다. 거의 불평을 하지 않았고요. 되도록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했죠. 쾌활했고 자신의 죽음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아주 인상을 깊이 남겼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심한 우울증이 왔죠. 그래서 의료진들은 아주 당황했고 그렇게 의연하게 잘 지냈던 분이 갑자기 왜 저러실까? 그리고는 심리 상담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WV는 아주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품격을 지키고 싶어 했는데 주위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병원도 끊임없이 뭔가 처치를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남편이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제발 이제 나를 가만히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좀 더 노력하고 살아봐야지. 그리고는 수술하자고 애원을 했고요. 일방적으로 의사들과 의논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수술실에서 WV인이 그 품이 든 WV인이 아주 난동을 부렸습니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죠. 고함을 지르고 헛것을 보고 정신 착란 증세를 일으키고
그러니까는 도저히 수술을 못하고 수술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WV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죠. 병실로 돌아오니까 아주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남편과 키빌랄로스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부인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박사님, 제발 이 사람에게 좀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등을 돌리고는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였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키빌랄로스와 남편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점점 아내의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견디지 못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아내가 나 좀 이제 가만 내버려도 이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혹해 했죠. 그래서 키빌랄로스는 남편에게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닌 아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아내가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군요. 저는 또 제가 워낙 저희들이 사이가 좋아서 내 생각이 우리 아내의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좀 그랬군요 하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음이 이제는 엄청난 안도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그러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거, 환자가 자신의 삶의 모든 의미 있는 관계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도록 좀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야 좀 편안히 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태까지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다시 남편과 키빌랄로스가 W 부인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그 수술실에서 저항을 하는 바람에 수술이 중단됐는데 취소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드디어 남편도 아내가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W 부인의 수용의 단계가 되겠죠. W 부인은 기꺼이 자기가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수용을 했지만 남편이 그 상황에 저항을 했죠. 의료진에게 요구를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내는 극심한 정신 이상을 보이면서 저항을 했고요. 그러자 수술이 중단되었고, 그리고는 키빌랄로스와의 대화에서 이 남편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W 부인은 편안하게, 그리고 남편의 이해 속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이죠. 키빌랄로스는 이 수용의 단계에 대한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노의 단계일 때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허락된 환자, 준비성 우울의 단계에 있을 때 우는 것이 허락된 환자, 그때 조용히 곁에 앉아서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두려움이라든지 환상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환자들이 수용의 단계에 좀 더 쉽게 도달한다고 합니다. 수용의 단계에 도달하고 나아가서 더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되겠죠.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 그런 단계가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죠. 그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위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네. EW 부인의 사례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가 수용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환자가 원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라. 계속 연명 치료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편안하게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가능한 범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라는 것이죠. 그러한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가족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환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의료진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족들이 원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W의 사례는 수용 단계에서 이제 죽음을 가기를 바라는 환자 대신에 가족이 원하는 대로, 특히 남편이 원하는 대로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준비했지만 이 환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것이 취소되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환자는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죠. 제가 아는 분 역시 그러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아무런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말은 못하지만 이 문병원 딸에게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눈가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그걸 알아들었죠. 나 이거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 인공호흡기 빼달라라는 의사였다고 딸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른 가족들, 의료진들의 뜻대로 이분은 계속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과연 어떻게 우리는 나와 주위의 마무리를 도우고 행해야 하는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존엄한 마무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이것은
사치일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